주 120시간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으로 감히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기를 저희 뉴스토크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당 혁신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방송에서 정치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또 네. 혁신위원장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 또 이 정당 혁신 과제 등을 또 정리하고 또 그 부분을 앞으로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국토위 여가위 운영위 국회 정개특위까지 4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느 하나 또 안 중요한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젊으니까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런 꼰대 소리 듣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금도 여러 가지 중책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체력적으로 안 힘드십니까? 방송 준비는 저 혼자 하고 있고요. 부자진들은 상임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네네. 제가 좀 그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의원님 건강도 챙기시면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특히 이제 신년 여론조사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많이 보인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일단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통합 과정, 경선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이낙연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함께 원팀을 만들어서 함께 선대위를 구성했다는 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윤석열 캠프는 지금 홍준표, 이승민 후보님 보이지 않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선대위 책을 총사퇴하셨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으니 총알통장 모른다. 부정식품을 줘도 된다. 이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른다.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됐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모른다든지. 아직 한 발 남았다. 주 120시간 말이 됩니까? 세 번째 소통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라디오 출연하신 적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다양한 방송, 인터뷰, 유튜브에 대한 출연을 쉴 새 없이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유니폼 입고 이준석 축구화 신고 그라운드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축구화도 이미 벗어 던져버렸어요. 후보가 직접 뛰셔야 되는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 보시기에 옛날 울산 회동처럼 두 분이 봉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일단 울산에서의 합의 내용은 당대표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선대위의 모든 보고 체계를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을 거쳐서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 조수진 공보단장이 나는 후보에게 직보하겠다. 네.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파토가 난 거거든요. 봉합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봉합은 제가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후보 교체론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후보 교체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 소위 정당의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는 네. 탈당이나 혹은 다른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인재 방지법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를 짧게 하셨기 때문에 25%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높은 지지율 하나 믿고 왔던 분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 혹은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체를 하려면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든지 혹은 의원들이 연쇄 탈당을 해서 재창당을 다른 정당 창당해야 되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꾸준히 2030 세대의 지지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조금 저는 좀 이상했지만 반면 민주당에서는 2030 세대의 지지세가 약세였어요. 반면 그 원인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대 자체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중에 여성과 남성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또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대남, 이대녀로 표현되는 맞습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좀 생겼다고 보고요. 하지만 2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506개의 23조 8천억의
청년 예산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작년 8월에는 청년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68개 17조 9천억의 예산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대나 위대녀 20대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산안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의 문제, 20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당의 모습인가라는 네.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직은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우호적인 시선을 갖지 않으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을 의도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또 다가올 대선에 끼칠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야권이 혹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고민한다면 아마 본인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취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라 보고요. 네. 어찌되었건 현재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뭐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 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고려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구태 정치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목표로 비상설기구잖아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즉 혁신위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위원장이시고요. 당 혁신안으로 이미 몇 가지를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다른 혁신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 정당 혁신 과제, 또 국민 소통 과제 등을 완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여러 정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초선의 30대 혁신위원장이 임명받았다는 점이고요. 이 초선으로서의 어떤 기득권 타파, 또 특권의 해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사실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국회에는 사실 대단히 엘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엘리트 위주로 짜여져 있고, 저 같은 평범한 청년,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평범한 사람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또 인정받았던 것 같고요. 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의 의회 진출, 또 보다 더 다양화된 이 국회와 의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지금 현재 그리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당이 아무래도 이 유구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창당일이 언제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그걸 제대로 답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당의 당사에 붙일 수 있는 대통령의 사진이 누구인지, 저희가 노력해왔던 민주주의 역사와 대통령님의 사진을 붙일 수 있는 정당이다. 다가올 또 대선에서 청년 유권자분들에게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항상 우리 준비된 미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인 장경태의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으로서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힘이 되는, 힘을 만드는 정치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꿈과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크 진행했고요. 저는 김대웅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